자, 최상명 수사 외압 의혹, 또 세관 마약 사건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김만배 신앙님 명예훼손 의혹,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가 정치 검찰입니다. 자, 오늘은 권력 기대에 소임을 다하지 않고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검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정치 검찰 규탄하는 데 앞장선 분을 모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 오동현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동현입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저도 변호사지만 네. 이런 모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10월 26일에 처음으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변호사들 몇 분 많이 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네. 한 5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갈수록 정치 검찰들의 또 이런 검찰 독재 행포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서 지금은 한 20분 정도 같이 많은 분들이 또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최근에 이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 이게 언론인들 뭐 정치인들 대상이 됐었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대상이 되셨나요? 네, 저 최근에 뭐 정치 검찰들 상대로 많은 고소 고발 진행하고 기자견도 하다 보니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기대하실 건 아니죠. 아 근데 이거 무차별 통신조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3,000명, 많게는 몇만 명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무차별 통신조회가 중앙지검 지금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조회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반부패 수사 일부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관한 의혹 보도를 한 이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해서 특히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조작 의혹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조회 대상 규모가 야권 및 언론인들을 상대로 무려 한 3,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3,000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는 정말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심각한 검찰 사찰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마 공안 전국을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일단 유동규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검찰의 어떤 기소 부분, 이 부분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26일 검사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진행하고 또 이 기자회견도 좀 했었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대선 불법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 검찰들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않은 뺐습니까? 유동규 거는?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유동규의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특가법상 뇌물죄로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동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 아마 국민들 잊어버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등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이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유동규 입을 통해서 다 나왔던 거잖아요. 유동규를 검찰이 어떻게 봐주기로 했다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어떤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진술 증거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동규가 이렇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있지도 않았는데도 진술이 바뀌었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 검찰은 유동규는 불고불리 법리를 적용하게 만들어서 불법 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도 나왔는데도 무죄를 받게 하는. 유동규는 무죄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2013년 4월
업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정치 그 뇌물 받았으면 처벌해야지요.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모두 전달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 유죄 받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뇌물 공여자로 이제 지위가 변하면서 유동규는 뭐 그러면 시효가 또 이게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또 무죄를 받는 그런 또 기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 저희 최근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것은 유동규가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되어서 만들어진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의 본인 이름 유원홀딩스죠. 금원 1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억 8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어떤 전처와의 위자료로 5억 원 그리고 내연녀와의 전세 보증금으로 6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남욱과 정민용만 기소를 하고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규는 계속 봐주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얼핏 계산하면 징역 몇 년이 나와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뇌물 받은 사람을 공여자로 바꿔서 공소시효 줄이고 아주 애를 많이 쓴 모습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선 전후로 수사팀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수사팀이 2기 수사팀이 되면서 인사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22년 7월에 이제 검사 인사가 나면서 윤석열 사단의 대표 정치 검찰인 강백신, 어미준 검사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네요. 유명한 그 두 명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부장으로 옵니다. 2022년 7월에 강백신 검사는 저 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대선 끝나고 7월달에 7월달에 그리고 어미준 검사는 남부지검 부장으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또 이 특수부 검사들 특히 2기 대장동 수사 맡으면서 뭔가 지금 문제가 더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뭐 거래가 있었다. 뭐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 사람들 지금 검사 탄핵도 관련된 사람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이 사건을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뭐 탄핵된 건 아니지만 자,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전 대표 지금 후보입니다. 민주당에 죽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 정치 검찰 규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또 대표적인 정치 검찰 4명에 그래서 탄핵으로 넣은 거겠죠. 탄핵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출범하고 수많은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포함해서 많은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이 검찰의 고발 진행했지만 아직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공수처 고소도 있었습니까? 고발 고소 같은 다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아무런 진행이 되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롯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까지도 저희가 다 고발을 했지만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또 내부 징계는 더욱더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치 검찰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 및 검찰청법에 의한 탄핵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어쩌면 검사가 잘못했을 때 검사를 징계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파면시키려면 탄핵을 하라는 게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방법이 그밖에 없다면 어쩌면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건 좀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 받아야 됩니다. 또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결국 뭔가 잘못은 했지만 파면 정도가 아니라 복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강백신, 어미준 이 사람들이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부장들인데 뭔가 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탄핵 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번 14일부터 진행되는 청문회도 한다고 하니까 청문회 내일 모레부터 불참한다고 하고 했지만 뭐 청문회 절차와는 별개로 아마 탄핵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이후에 뭐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뭐 이제
안건으로 회부되면은 뭐 의결은 당연히 뭐 의결이 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 탄핵 심판 절차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헌재에서 이제 그 위법성과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겠죠.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청문회는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건데 네. 해당 담당 검사들이 안 나온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본인들이 나와서 네네.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는 게 더 그렇죠. 맞지 네.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 항상 말했던 게 왜 특검을 거부하냐. 그러니까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들 말대로 본인들이 뭐 위법한 것이 없고 당당하다고 하면은 나가서 얘기하면 되죠.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들은 당당하고 아무런 얘기가 잘못이 그잖아요. 없다. 이재명 살리기 위한 그거다. 네네. 청문 탄핵이다 그러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습니다. 맞아요. 국민들 네네. 앞에서 우리는 이재명 조사했기 때문에 탄압받는다. 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네.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불신하고 있고, 지금 유동규랑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지금 탄핵 네.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네, 거고. 네. 만약 했다 그러면 이게 법조인들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만약 네,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그만 네, 네. 문책을 받아야 된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검사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 아니다. 또 해임 절차있기 때문에 탄핵죄도 안 된다라고 좀 주장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검사도 탄핵 대상이 헌법에 되고, 네, 뭐 당연히 헌법 65조 1항에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동환 검사 건을 헌재에서 왜 심리를 했겠습니까? 심리도 했고 네, 네. 계속 하는 얘기지만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부당하다, 잘못된 것 같지만 네. 파면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헌법재판소 9인 중에 4명인가요? 뭐 그렇게 네, 원래 네, 네, 6인이 맞습니다. 찬성을 해야 6인이 되는데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 4인만 이제 중대하다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5대 4로 기각은 되긴 실제로 했습니다. 네. 강백신, 어미중 4명의 검사들도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런 결정 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위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안동환 검사와는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네, 보입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검사 출범한 네. 목표가 목적이 검사를 검사하는 네, 변호사 모임. 네. 검검변 이러면 맞습니다. 됩니다. 검검변. 네네. 네. 저희가 일단은 뭐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네,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 활동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예. 같이 유동규에 유동규. 대해서 이제 자의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면담 절차 그리고 중요 사실에 대해서 조서도 누락을 하고 네. 또 증거를 왜곡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저지른 우리 이제 정치 검찰의 대표격인 강백신 부장. 어미준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어미준. 접수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검사검찰 궁극적인 목표는 네. 출범 기자회견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검찰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사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저희가 해체하는 것이 아하.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검찰, 정치 검찰도 해체하고 검사를 네, 네, 검사하는 맞습니다. 네. 변호사 모임도 네, 네. 해체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 자체가 누구를 해체시키고 우리도 해체돼야 된다. 네. 저희는 정치 검찰이 해체될 때까지 네. 저희가 존재 이유가 있을 것 정치 같습니다. 검찰이 정상 검찰 있는 건 생각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치 검찰 말하는 거죠? 저희가 그 예. 검사 출범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선 형사부 검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모든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정치 검찰들 때문에 이렇게 다 모든 검사분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룡 님이 이게 참 법조 활동이군요. 응원합니다. 라고 아유, 말씀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윤 님도 매력 있는 모임이다. 타니바미 님도 정치 검찰 조직 해체해달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동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